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방사선 의료기기들의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현재 어떤 최근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영상기기 시장을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들 이제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엑스레이 인체 영상을 얻는 엑스레이 기기, 그리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인체 내부에 집어넣어서 촬영하는 이제 내시경 기기, 그리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단층 영상을 얻는 초음파 기기, 그리고 이제 단층 촬영을 해서 이제 3차원 단층 영상을 얻을 수 있는 CT나 MRI나 뭐 이런 이제 단층 촬영 장치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엑스레이, 내시경, 초음파는 우리나라 굉장히 잘 만듭니다. 특히 엑스레이 쪽은 중에서도 치과용 엑스레이 쪽은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굉장히 이제 선전하고 있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초음파 비즈니스를 하던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삼성에서 이제 인수하면서 삼성 메디슨에서도 여전히 초음파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사실 이제 가장 고부가 가치 기기이긴 하지만 CT나 MRI, 스펙트, 펫과 같은 단층 영상 촬영 장치 이제 가장 하이엔드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 의료기기 사업부죠. 삼성 그룹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업부인데 이쪽에서 CT를 꽤 많은 이제 개발을 해 놨었는데 결국에는 상용화할 때는 이제 해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상용화할 수밖에 없었었던 아픔이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이제 3차원 단층 영상 촬영 장치 기술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고부가 가치 단층 진단 영상 기기는 모달리티에 따라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엑스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CT, 그리고 이제 감마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스펙트, 펫과 같은 이제 방사선 영상 장치 외에도 십자기 공명을 이용한 모달리티 장비인 MRI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에서 CT도 개발하고 있고요. MRI 같은 경우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상용화해서 비즈니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펙트나 펫은 아직 해외 영상기기 요 분야는 임상 장비를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이재성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제 스핀오프한 회사가 브라이토닉스 이미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MRI에 삽입할 수 있는 펫을 이제 아직은 소독물용 이제 전임상 장비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서 현재 수출까지 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국내에서 이제 임상용 펫까지 이제 개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 영상 기기 중에 이제 고부가치 단층 영상 기기 대표적인 게 이제 CT인데요. CT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생산된 CT가 뭐 해외에 수출되거나 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13년도에 나온 이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이 CT와 관련돼서도 국내에서 이제 수입으로만 1,500억 가까이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임상용 진단 영상기기 시장에서는 이제 빅4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의료기기 분야에서 큰 이제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GS케어, 지멘스, 필립스, 그리고 도시바였었었는데 도시바가 이제 회사가 분식회계하다가 이제 회사가 위험해지면서 의료기기 사업부가 그나마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이걸 팔았죠. 그래서 캐논에서 이제 캐논 메디컬 시스템즈로 이제 현재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빅4라고 많이 불렸었는데 요새는 빅3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시멘스, 빅3라고도 불리우고 GPS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요 세 개의 회사들이 이제 고부가 가치 장비 시장들은 거의 다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장 조사 자료를 보시면 CT 같은 경우 GE, 지멘스, 도시바, 필립스 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도시바였었는데 요 자료 조사했었을 때는 요 네 개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감마 카메라, 스펙트, 팻과 같은 해기학 영상기기 시장은 GE, 필립스, 지메스 세 회사가 90% 가까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사실 상태입니다.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이제 하이엔드 기기들의 시장이 독과점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이 가격을 거의 이제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음과 같은 자료인데요. 미국에 판매되는 장비들의 가격이나 중국에 판매되는 장비의 가격이나 인도에 판매되는 장비의 가격이 사실 다 다릅니다. 거의 같은 장비를 판매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가격에 사실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쉬는 국가에는 비용을 절감해서 이제 맞춤형 제품을 판매해서 싸게 이제 판매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도나 브라질, 중국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를 통해서 CT나 스펙트, 팻과 같은 장비들에 대한 R&D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구개발을 실제로 하고 있는 나라에는 싸게 팔아서 그 나라의 연구개발하던 팀들이 이제 장비를 팔아서 수익을 낼 때쯤 수익을 거의 못 낼 정도로 가격을 싸게 해서 판매하고 실제로 개발하지 않고 있는 연구개발하지 않는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싸게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단층 영상기기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이 인도에 판매되는 가격처럼 이렇게 싼 가격에 CT들이 들어올 수 있고 CT뿐만 아니라 스펙트팻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이제 저렴한 가격의 장비들이 들어와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방사선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또는 국내 연구진들이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전부 다 사실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제가 이제 그 내부적인 자료들까지 다 이제 공개해 드리기 좀 어려워서 저희가 공개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 중심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 감마 카메라 그리고 스펙트에는 환자 몸에서 발생되는 감마선의 방향을 보고서 이제 그걸 제한시킬 수 있는 납이나 텅스텐으로 가공되는 콜리미터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피놀 콜리미터가 해상도는 뛰어나지만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걸 이제 이런 피놀 콜리미터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형식에 대한 콜리미터 관련 연구를 국내 연구진들이 꽤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피놀 콜리메이터를 보시면 3차원적으로는 텅스텐 플레이트에 모래시계 모양의 홀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래시계 모양의 홀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콜리메이터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3차원적인 모래시계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모래시계 모양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콜리메이터가 왜 필요하냐? 실제로 이런 콜리메이터를 구현하게 되면 기존의 감마 카메라나 스펙트에서는 할 수 없었던 대상의 특정한 영역을 확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원하는 영역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광학 카메라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카메라에서 보면 렌즈가 단렌즈 이제 초점 거리가 하나인 단렌즈에서 이제 줌렌즈로 사실 이제 카메라가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술을 국내 연구진에서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콜리메이터를 스펙트에 적용하게 되면 왼쪽과 같이 기존 스펙트에서는 이제 환자의 인체를 전체를 다 항상 촬영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럼 이제 사이노그램도 이런 왼쪽과 같은 이런 형식을 얻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가변형 콜리메이터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영역만 확대해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이노그램 형태도 약간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영상 재구성을 했을 때 기존 영상에 비해 훨씬 더 해상도가 뛰어난 이런 영상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저희 연구팀이 기존의 피놀 스펙트에서 얻었었던 영상이 이제 왼쪽과 같다면 음, 유스펙트 플러스라고 이제 네덜란드의 TU 델프트 대학에서 연구하던 연구팀이 이제 스핀오프한 회사에서 만든 유스펙트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고해상도 영상 취득을 위한 콜리메이터와 영상 재구성 방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나은 이런 영상을 얻게 됩니다. 가운데와 같은 이게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고해상도 영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한 이 가변형 피놀 기반 스펙트를 이용하면 기존의 유스펙트 플러스에서 얻었었던 영상에 비해 훨씬 더 이제 뛰어난 민감도와 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던 해기의 경성기기 중에 이제 감마 카메라 기술이 의료용으로만 사실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핵이나 방사능 테러 위협이 이제 증가됨에 따라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영상 기반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들에 들어가는 기술도 사실 감마 카메라 기술과 거의 같은 기술이고요. 실제로 이런 장비들이 이제 핵테러 모니터링, 원자력 발전소 모니터링, 방사성 폐기물 모니터링 같은 이런 모니터링 시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음, 기본적인 방사성 모니터링 시스템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동안 사용되고 있었던 장비는 이 왼쪽과 같은 장비입니다. 많이 보셨죠? 이건 뭐 뉴스나 이런 데도 가끔 나오는 장비인데 시간당 들어오는 방사설량을 측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좀 고가의 고성능 장비들은 어떤 방사선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제 스펙트럼 분석까지 해줄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민감도가 뛰어나게 이제 방사선을 검출해낼 수 있는 민감도가 뛰어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나온 이제 방사선 영상화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요 이제 왼쪽과 같은 장비는 방사선이 얼마나 나온다라는 양은 측정하지만 위치는 알 수 없는데요.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면 오른쪽 아래와 같이 어디에서 방사선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난 상황이나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런 장비들은 항상 핵심 요소로 콜리미터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분광형 장비와 영상 모니터링 장비를 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이제 공항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카운터형 모니터링 시스템은 알람을 빨리 울려줄 수 있는 장점은 가질 수 있지만 이 영상화 모니터링 시스템은 좀 동작은 느리지만 어디에서 방사선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존의 영상화 시스템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콜리메이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민감도가 부족해요. 이제 그래서 적은 방사선 양의 물질들이 이동하거나 할 때 이제 검출을 잘 못하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감마선 영상화 시스템들은 X선 영상화 장비들에 비해 아직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어, 굉장히 작은 양의 방사선을 영상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센서의 픽셀 사이즈를 이제 키우는 데 한계가 있고요. 이런 이제 해상도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콜리메이터를 교체해주면 해상도를 이제 좀 향상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방사선 재난이나 뭐 테러가 일어난 상황에 작업 종사자가 직접 들어가서 수동으로 콜리메이터를 교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감마 카메라 기반의 이제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만으로는 재난 상황에 사실 대응하는 좀 문제가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이제 제안했었던 피놀콜리메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의료용에서 사용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영역만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계속 확대해가면서 추적형으로 이제 방사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한 장비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제안한 스마트춤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제일 처음에 분광형 장비처럼 바로 이제 알람부터 올려주고 필요한 콜리미터들을 민감도와 해상도에 따라 이제 변화시켜가면서 처음에는 민감도가 뛰어난 콜리미터로 빨리 영상을 하던 반면에 나중에는 점점 추적형 해가면서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콜리미터로 변화시켜가면서 이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방사선 모니터링을 할 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지진이 있고 해일이 온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를 일으켰었거든요. 그 당시에 원전 가까이 작업자들이 다가가지도 못했었어요. 이제 길이 다 유실되는 바람에 도로가 그런 문제점을 돌이켜 볼 때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복합적인 재난 상황이 일어나면 그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상황인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가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드론이 아닐까 해서 이제 드론에 방사선 영상화할 수 있는 감마 카메라를 탑재시켜서 이제 원격 거리에 날아가서 촬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국내 연구진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시간 때 잠깐 소개드렸었던 이제 손 안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감마 카메라 그리고 이제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이 감마 카메라를 실제로 DJI에서 개발한 상용 드론에 탑재해서 날릴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까지는 현재 끝나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드론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신하고 전원을 받아서 이제 감마 카메라 구동하는 이런 조금 남아있는 과제들만 해결하면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의 암 치료기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도 셋업되어 있고 삼성 서울병원에도 현재 셋업되어 있는데요. 이런 양성자 치료기가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기를 이용하면 기존의 X선 기반의 방사선 치료기에 비해 훨씬 일반 조직에 적은 선량을 전달하면서 암 조직에만 정확한 선량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런 양성자 치료기에서 치료한 것과 다르게 사실 이제 양성자가 조사될 경우에 정상 조직에 더 많은 피해를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점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치료 계획했었던 것과 같이 현재 치료가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자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해외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고려대학교, 그리고 국내 벤처기업이 동시에 제안한 양성자 치료 실시간 3차원 선량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양성자 치료 시스템에 3차원 선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펙트 기반의 장비, 새로운 장비를 이제 추가해서 실시간으로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이런 시스템을 제안했었고요. 이렇게 프로톤 치료 장비에서 프로톤 빔이 나와서 암 조직에 선량을 전달할 때 프롬프트 감마에 직발 감마선이라는 이제 감마선이 같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 감마선 중에 특정 에너지 대역만 추출해서 영상을 얻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치료하는 영역이 우리가 계획했었던 영역과 같은 영역인지를 실시간으로 영상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사선 영상 시스템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방사선 분야에서 최근에 굉장히 핫했었던 기사 중심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나녹스라는 회사
뭐 외국 사람들은 나노엑스라고도 읽더라고요. 이 나녹스라는 회사에 SK텔레콤이 국내 회사가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나스닥에서 지금 IPO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크게 성공했다라는 이제 기사이고요. 이 나녹스라는 회사가 이제 엑스레이 기반의 이제 의료기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겠다라고 해서 현재 SK텔레콤에서 엑스레이 관련된 전문가들을 채용도 사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녹스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X선의 재창조라는 멘트를 이제 맨 앞에 달아놨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X선 검출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X선 발생 장치에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이 특허는 이 회사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진 소개하는 자료에 가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히토시 마스야라는 이 일본 분이 갖고 있는 개발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소니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발된 기술을 갖고 나와서 이제 회사를 창업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X선 발생 장치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지만 고전압 발생 장치를 통해서 전자를 에노드에 쏴서 열전자를 쏴서 또 에노드를 회전시켜 가면서 뭐 열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X선을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계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도 고가이고 이제 발생되는 열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기존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존의 X선 발생 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기술로 이 회사에서는 이제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기반의 X선 발생 장치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기존의 X선 발생 장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본 나노 튜브 기반, CNT 기반의 X선 발생 장치에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CNT가 갖고 있었던 한계점이 X선의 양을 많이 늘릴 수 없었다라는 문제점이랑 오래 사용할 수 없고 좀 이제 CNT가 안정적으로 이제 생산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X선 발생 장치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상에서 뭐 CNT를 기반으로 하는 X선 발생 장치를 이용한 X선 촬영 장치는 사실 아직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녹스라는 회사에서 반도체 기반의 X선 발생 장치를 개발을 해서 이걸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엑스레이 발생 장치들이 이제 열전자를 에너드 쪽에 쏴서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영상을 얻었었는데요. 무게도 무겁고 뭐 발열도 심하고 가격도 비싸고 막 이랬었는데 이 새로운 이제 방식의 반도체 기반의 디지털 X선 발생 장치는 반도체에서 이제 전자를 발생시켜서 X선에 쏴서 무게도 훨씬 더 가볍고 저가의 X선 발생 장치를 개발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X선 발생 장치를 이용하면 뭐 기존에 사용하던 CT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벌키하고 무거운 걸 회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구물들도 많이 들어가고 가격이 비쌌다면 지금 나녹스에서 제안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컴팩트하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내용은 이 회사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회사의 그 기술들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나녹스 아크라는 이 장비는 이 CT 장비가 아니라 토모 신서시스 장비라고 사실 나와 있습니다. 토모 신서시스는 기존의 이제 2D 엑스레이 디텍터 하나를 이용해서 이제
엑스레이 제너레이터가 각도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CT랑 약간 유사하게, 하지만 이제 CT처럼 360도 돌아가면서 촬영을 못하지만 CT랑 유사하게 촬영을 여러 번 해서 영상을 재구성해서 수도 3D 영상을 얻는 약간의 이제 2.5D 정도 되는 영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비였었는데 사실 임상에서 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회사가 만든 장비가 이 토모시서시스 장비다라고 사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비교하는 자료는 회사에서 비교하는 자료는 해외의 CT 장비와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직 이 엑스레이 제너레이터가 CT에서 엑스레이를 만드는 것만큼의 선량이나 에너지를 내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이 회사 경영진들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SK에서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의 이제 경영진으로 같이 이제 참여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잘 돼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엑스레이 기반의 의료 영상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에 취직도 좀 하고 같이 연구 개발도 해서 더 좋은 장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이 회사가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다음 소개드릴 내용은 토탈바디 팻입니다. 이 토탈바디 팻이라는 이 기술은 그리고 이제 장비이기도 하고요. 이 장비는 어, 굉장히 최근에 개발된 건 아니에요. 이 개발하는 중간에도 여러 번 어나운스 됐었고, 학회나 논문들로 많이 발표가 됐었고, 임상용 장비를 만들어낸 회사에서 이제 미국의 북미 방사선 영상학회라고 해야 되나? RSNA라는 학회에서 2018년 겨울에 이 장비를 런칭하면서 엄청 크게 이제 홍보를 했었거든요. 이 장비는 어, 유나이티드 이미징이라는 중국 회사에서 만든 장비입니다. 토탈 바디 팻이라는 장비가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팻 검출기가 이 안에 194cm짜리 이제 길이의 팻 검출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들어가면 기존의 팻 장비가 액슈얼 FV가 뭐 35cm에서 40cm, 뭐 50, 좋은 것들은 50cm까지 갔었는데요.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토탈 바디, 이제 환자의 홀바디 영상을, 팻 영상을 얻으려면, 짧으면 40분에서 뭐 길면 1시간까지도 사실 걸리는, 이런 프로토콜이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출기를, 엄청나게 많이 배열을 해서 한 방에 찍어낼 수 있는 고민감도의, 팻을, 중국 회사가 사실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술은 미국 기술입니다. 미국의 UC 데이비스의 사이먼 체리라는 요 이제 왼쪽 분 되게 유명하신 펫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요 분 연구팀이 주도가 돼서 이제 개발한 장비이고요. 이 장비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UC 데이비스 홈페이지에 이제 이 장비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비 토탈 바디 펫 장비에는 이 센서스라고 쓰여 있는 게 실리콘 포톤 멀티플라이어 전 시간에 이제 방사선 검출을 할 때 사용되는 광 센서 중에 실리콘 포톤 멀티플라이어, SIPM, 뭐 GAPD, MPPC라는 이름의 검출기가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센서가 53,760개가 들어가 있는 이 엄청난 장비의 기계입니다. 실제로 이 크리스탈스라고 써져 있는 건 이 섬광결정의 개수이거든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나죠. 실제로 정밀한 장비를 만들려면 이 크리스탈 개수만큼 센서를 써야 되는데 워낙 센서의 가격도 비싸고 이 센서에서 나온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회로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붙이지 못하고 이제 센서를 좀 스파르스하게 배치해서 이 토탈 바디 팻을 구현했습니다. 토탈 바디 팻 자체가 워낙 보호가 길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전체가 다 드럼통 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갇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환자가 느끼는 위화감 같은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안에 LED들도 배치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토탈 바디 팻에서 장비에서 나온 영상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저는 CT 영상인 줄 알았었어요. 이렇게 고해상도의 팻 영상을 사실 본 적이 없었었거든요. 지금 이게 토탈 바디 팻에서 나온 홀바디 이제 환자 영상인데 이게 너무 선명하게 지금 그 환자의 본뿐만 아니라 혈관들이 다 보이는 영상을 사실 팻에서 나오는 영상은 처음 본 영상입니다. 이런 어메이징한 영상들을 지금 토탈 바디 팻이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영상을 취득하는 속도 또한 지금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환자 한 명의 그 FDG 영상을 얻을 때 그 전신 촬영을 할 때 홀바디 영상을 얻으려고 하면 기존 장비가 뭐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동영상 나오듯이 지금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서 볼 수 없었었던 새로운 그 핵의 영상들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장비를 이용해서 찍은 영상들이 환자 영상들이 많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의 환자들을 가지고서 임상 결과들을 지금 언론 홍보도 하고 학회에 논문으로 발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암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도당 대사를 기반으로 암이 이제 성장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 이 지방산 글루코스가 아니라 지방산이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연구팀이 이 지방산과 관련된 암세포 에너지원 관련된 이것이 포도당이 아니라 지방산으로 확인되는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최근에 나온 기사이고요. 기존에 뭐 1931년에 노벨상을 받은 분이 암세포가 포도당을 젖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대사한다라고 이제 규명을 하면서 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포도당이 아니라 지방산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이제 결과를 캔서지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지에 발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논문을 가서 보시면 저도 논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논문의 제목만 보면은 모든 암이 다 이제 포도당 대신에 지방산을 기반으로 성장한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 논문 보시면 이 췌장암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는 이제 논문 제목을 사실 달고 있습니다. 그럼 췌장암만 그러냐? 사실 이게 작년에 나온 네이처지 논문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논문 연구한 연구팀 이름이 다 한글이죠. 한국 분들이죠. 우리나라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이고 실제로 이 림프노드 이제 보통 암세포에서 가장 먼저 분화되는 이제 암 조직이 림프노드이거든요. 암 조직에서 가장 먼저 분화돼서 이제 전이 되는 쪽이 림프노드인데 이 림프노드로 전이 되는 암들도 보면 지방산 산화유도 물질 기반의 물질을 통해서 이제 암이 전이 된다라는 이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분야, 방사선 분야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핵의학 영상기기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방사성 추적자들이 이 대부분 암세포가 포도당 대사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산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계속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핵의학 영상기기에 사용되는 방사성 추적자들도 이런 지방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추적자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러면 방사선 쪽에서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어떤 걸 도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엑스레이 영상기기 업체들이, 기업들이 이 코로나 이슈 이후에 해외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됨에 따라 이제 엑스레이 촬영 장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핵의학 영상기기 분야에도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연구 논문이 사실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논문입니다. JNM이라는 논문지에 발표된 2020년 7월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코로나의 항체로 사용되고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로 사용되고 있는 CR302라는 항체에 방사성 아이오다인을 이제 붙여서 주입을 했더니 이 방사성 아이오다인에서 나오는 방사선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논문의 내용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그런데 실제로 이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긴 한데요. 이걸 임상에 사용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사선을 이용해서 코로나를 치료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방사선 도우지를 환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암 발생을 하거나 뭐 이런 사이드 이펙트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실제로 임상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를 치료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오다인 131이라는 이 방사성 요오드가 방사선을 많이 넣어서 이제 코로나를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적게 넣으면 영상화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용 방사선 장치, 특히 핵의학 영상기기를 이용해서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를 검출해낼 수 있는 뭐 이런 기술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사선 영상기기 분야에 특히 이제 엑스레이 그리고 감마레이 관련된 영상기기 분야에 있었었던 기술 동향이나 최근 이슈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료들 들어보시거나 또 이제 읽어보시면서 궁금했었던 것들이 더 있으시면 우리의 김대웅 교수님께 질문을 하시면 아마 더 자세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김대웅 교수님 또는 제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